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테라울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꿀 섹터,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라울프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그래서 최근 AI 및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로 사업을 다각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8%에서 14%로 지분을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멤버십에서는 8월 20일 하고 10월 달에 또 추천을 드려가지고 추천 후에 83%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대형 합작 투자와 AI 데이터 센터 확장 등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적자 기업이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구글이 보증하는 95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계약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17달러 이상 신고가를 찍고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죠. 플루이드 스택과 95억 달러 합작 투자 계약 체결로 고성능 AI 컴퓨팅 역량을 대폭 확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 예비 실적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또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줬습니다. 또한 5억 달러 무이자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성장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27년까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볼 때는 수익보다는 매출 증가 폭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펜하이머 등 주요 증권사들이 테라울프에 아웃퍼폼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AI, HPC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하지만 27년까지는 역시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AI 투자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곧 AI 그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밑에 표를 보시면은 5개 빅테크가 AI 관련 투자 총액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요. 대부분 이제 8,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망해도 데이터 센터는 살아남는다. 이 근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자산 가치죠. 그래서 GPU 클러스터라든지 냉각 시스템, 변전소, 그다음에 광섬유 인프라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계약이죠.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수요의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비즈니스가 붕괴를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든지 뭐 금융, 그다음에 국방 스타트업 쪽에서도 계속적인 수요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의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100메가와트급 어떤 전력 허가라든지 송전망 연결 같은 것은 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 센터를 선점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도 기득권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주가 때문에 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2배 이상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향후 5년, 10년 동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뭐 이퀴녹스라든지 디지털 리얼티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 관련주들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배당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계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아직도 지금 부족해하는 그런 실정이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그 돈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AI를 통한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 그다음에 장기적인 자산은 빅테크가 소유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혜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이나 이 경쟁이라는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인 수요가 보장이 된다는 거.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수익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 감소 우려가 다소 있죠. 하지만은 이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26년에는 지출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단순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강력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신규 건설과 계약 증대로 주가는 더욱 폭발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도 전혀 무서워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8월 중순쯤에 이제 구글과의 계약 소식이 뜨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테라울프입니다.
그 뒤로도 인제 완전 정배열 상태로 별다른 뭐 하락도 없어요. 그냥 많이 오르면은 잠깐 좀 조정을 받고 21 선을 타고 계속 오르고 있는 아주 예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언제 뭐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그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요런 꼭지에서 몰빵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인제 '어떡하지?' 하면서 뭐 어떡하지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냥 던져 버리는 게 문제죠. 여기서 던지면 뭐 여기서 인제 떨어지면 뭐 기분은 좋겠죠. 내가 미리 나왔으니까. 빨리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종목에서도. 그래서 인제 매매 기술을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예, 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물려서 인제 그냥 물을 타 보는 거예요. 인제 거의 뭐 체념한 상태로 한 주씩 물을 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수익이 났다. 거기서 뭔가를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비중을 태워야 할지 감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비중을 태우는 것보다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사고 밑에서 그냥 팔아 버리는 손절이 능사다.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손절이 능사가 아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른 다음에는 그 매매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 순위를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인제 포트에 여러 종목이 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본전 쳐서 나오려고 물을 계속 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내 보면요. 잘 나가는 종목은 높은 빈도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상승할 때 폭도 큽니다. 하지만 못 나가는 종목은 낮은 빈도로 상승을 해요.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1% 오르면 다음날 5% 떨어지고 그다음 날 또 5% 떨어지고 요런 식으로 인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종목도 인제 추세가 바뀌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뭘 하느냐. 상위 종목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매수는 고초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매수를 할 때부터 그냥 몰빵을 해서 한 5분 10분 뒤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도박성을 가진 투자자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매수로 이제 보초병을 세워 놓으면 이제 다음 턴부터 계속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떨어지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결국에 인제 최종 수익이라는 것은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을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수익을 내기까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천히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예, 그것을 최고의 재미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급등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시간은 좀 길어질지라도 하루 뭐 10% 20%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모든 거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집한다. 요거를 인제 기본적인 매수 기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물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도 길다. 너무 길다라는 거죠. 주가 몰빵을 해 놓고서 인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인제 1 시간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 싫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매매랑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사고 나서 떨어지면은 '나는 패배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가를 맞추는 거죠. 위냐 아래냐 요거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인제 단순 도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은 도파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 이건 신경 쓰지도 않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면서 기쁘냐 안 기쁘냐, 도파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돈을 쓸어가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주식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자신들의 돈을 쓸어가게끔 설계된 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점에서 몰빵을 해서 이 저점에서 팔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요거를 반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다른 종목에 가서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죠. 그래서 요런 인제 행태를 반드시 한 번에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울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을 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세워졌을 때는 대부분은 팔아야 될 때다라는 거죠. 단기 수익을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내가 물량을 모아 간다는 개념이 반드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렇게 화살표로 인제 그려 놓은 것처럼 떨어지는 중에도 그냥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망했다.' 요렇게 인제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매우,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제 설명드렸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처럼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섹터고 이제 플랜 B가 준비된 섹터라는 점이 가장 매매에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테라울프라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